2025년 부동산 시장, 정말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그 전망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죠. 2025년 부동산 과연 오를까? 아니면 내릴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하나씩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선 시장이 더 뜨거워질 거라는 상승론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시장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쪽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요, 지금 시장이 그냥 잠깐 회복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훨씬 더 거대한 흐름, 바로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됐다는 거죠. 바로 이 말입니다. 서울 아파트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 서울대학교 김경민 교수의 주장인데 굉장히 과감하죠? 이게 바로 시장을 좋게 보는 상승론의 핵심이에요. 이미 강력한 성장 엔진이 쳐졌다는 건데,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자신하는 걸까요? 상승론자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둘째, 곧 금리가 내릴 것이다. 그리고 셋째, 사람들은 계속 서울로 몰려든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이라고 보는 게 바로 이 공급 문제거든요. 이걸 한번 자세히 뜯어보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와, 이 차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서울에는 매년 4만 6천 가구 정도의 새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2026년, 2027년 예상 공급량을 보세요.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집이 없으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게 바로 상승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물론 반대편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모두가 이렇게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시장이 아주 심각한 침체에 빠질 거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요. 그분들은 한국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보다 심각하가 정말 섬뜩한 경고인데요. 이게 바로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하락론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잠깐 주춤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건설 산업 전체가 구조적인 불황, 회복하기 힘든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거죠. 하락론자들이 걱정하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깐깐해진 대출 규제. 둘째, 식어가는 경제 성장세.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같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 이 중에서요, 당장 우리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압박은 역시 바로 이 대출 규제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상승론, 하락론. 정답은 놀랍게도 둘 다 맞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어떻게 둘 다 맞을 수 있냐고요? 그건 바로 이 두 주장이 서로 완전히 다른 시장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양극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하나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세상,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여러 개의 시장으로. 말 그대로 찢어져 버린 겁니다. 그 나누어진 시장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서울 수도권, 그중에서도 인기 있는 신축 아파트처럼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부동산의 가격은 계속해서 오릅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지방이나 빌라처럼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부동산들은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정말 극과 극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감이 아니에요. 실제 데이터가 이 양극화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6.1%나 올랐죠. 그런데 같은 시기 지방 아파트 매매가는 오히려 1.3%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같은 나라, 같은 시점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극명하게 갈린 두 개의 시장, 그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찬바람이 쌩쌩 부는 쪽이죠. 빌라 같은 비아파트 시장의 현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쪽 시장은 정말 3중고, 4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건물은 점점 낡아가는데 설상가상으로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지면서 사람들 신뢰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이러니까 누가 사려고 하겠어요?
거래는 뚝 끊기고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에 갇혀버린 겁니다. 자,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동안 서울의 최고급 아파트 시장에서는 말 그대로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이곳을 현금 부자들의 놀이터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23.6%.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게 지난 7월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에서 신고가, 그러니까 역대 최고 가격을 경신한 거래의 비율입니다. 4건 중 1건은 역사상 가장 비싼 가격에 팔렸다는 거예요. 다들 시장이 어렵다 하는데 신고가 비율은 무려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놀랍죠? 이건 더합니다. 631.6대 1. 이게 뭐냐면요. 최근 잠실에 분양한 한 고급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입니다. 가장 작은 평수가 12억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63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집을 사겠다고 몰려든 겁니다. 이건 수요가 식은 게 아니라 오히려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높은 이자, 깐깐한 대출, 이런 것들은 원래 과열된 시장을 식히려고 만든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엉뚱한 결과를 낳고 있는 거예요. 대출이 필요한 평범한 사람들은 아예 시장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아버리고, 반대로 현금이 많거나 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경쟁자를 없애주는 그런 필터 역할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완전히 두동강 나버린 시장, 이 현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이제는요,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오를까 내릴까? 이 질문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들어가려는 혹은 내가 속한 그 시장은 지금 어떤 상황이지? 라고요. 나의 위치, 나의 예산, 나의 목적에 맞는 그 작은 시장을 분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시장의 분열은 단순히 집값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를 재편하고 있는 거대한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여러 개의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새로운 지도 위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2025년 현명한 선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